아모구미의 와나카 소이치로 형님이 사용했던 사자성어를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마우 금거, 일본 말로는 마규 킹교라고 있습니다. 말과 소의 의복을 입힌다는 말로 학식과 예의와 도리를 모르는 가치가 없는 자를 뜻합니다. 이 사자성어를 구사한 뒤에 와나카 형님은 룰을 지키지 않은 인간은 짐승과도 같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개수 일촉, 일본 말로는 가이슈 이쇼크라고 있습니다. 갑옷의 소매 부분, 갑옷 개자죠. 갑옷의 소매 부분으로 가볍게 툭 치는 것만으로도 적이 쓰러질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와나카 형님은 애송이 따위는 나의 상대가 안 된다는 뜻으로 이걸 말했죠. 와나카 형님이 자신에게 덤빈 놈들을 주먹으로 두들겨 패면서 꺼낸 말입니다. 쿠류가이에서 아이들을 유기하던 가루다라는 한굴의 집단, 그 밑에 있는 조직원들이 감히 와나카 형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와나카가 가루다의 아지트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놈들을 맨주먹으로 그냥 사정없이 구타를 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천학비제, 일본 말로는 생가크 히사이라고 있습니다. 배움이 얕고 재주가 없는 용렬한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야랑자대, 일본 말로는 야로지다이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으스대고 거만한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악인악과, 일본 말로는 악인악가라고 있습니다. 발음 비슷하죠. 악한 행위는 반드시 악으로 안갚음을 당한다 라는 뜻입니다. 일각천금, 일본 말로는 이꼬크센킹이라고 있습니다. 찰나의 시간이 천금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귀중하다는 말로 한시가 급하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도 잘 쓰는 말 있죠.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찰나의 시간이 세 번의 가을이랑 같다라는 뜻이죠. 이거랑 발음이 비슷한 사자성어가 일본말로 또 있는데 이까크센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확천금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도 잘 쓰는 사자성어죠. 영웅기인, 일본말로는 에이유기진이라고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는 그 통찰력으로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수단과 행동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와나카 형님은 니놈 따위가 감히 나의 검을 받을 수나 있겠느냐라는 뜻으로 말했죠. 장미노모, 일본말로는 초비노모쿠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자 그대로의 의미대로 말하면 긴 눈썹과 환한 눈이죠.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부라리며 노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행주좌와, 일본말로는 교주자가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가고, 가서 머물고, 앉고, 눕는 그런 동작을 모아놓은 사자성어죠. 스자쿠초에서 카와우치구미가 날뛰고 있다는 하야미의 보고를 듣고 와나카 형님이 레온이라는 클럽에 순찰을 좀 다녀오기로 하면서 한 말입니다. 늘 하던 대로 기본 루틴대로 관리업소에 순찰을 좀 다녀오겠다는 그런 뜻이죠. 함사사형, 일본 말로는 간샤 세끼에라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비방중상을 하듯이 음험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함사는 날도레라는 곤충의 수생 유충을 뜻합니다. 잠자리도 유충 때는 수생이죠. 그 유충이 사람의 그림자에 모래를 뿌리면 그 사람은 쓰러져서 고열로 죽고 만다는 뭐 그런 고사가 있었대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꺼낸 뒤에 와나카 형님이 거리에 더러운 것을, 마약이죠. 더러운 것을 마구 흩뿌리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다루마가 되어 참회하거라 라고 외칩니다. 한천자우, 일본 말로는 칸텐지우라고 있습니다. 가뭄의 단비라는 뜻입니다. 아모구미의 요진보, 요진보는 보디가드를 말합니다. 아모구미의 요진보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던 마작방의 점주 아마미야에게 와나카 형님이 한 말입니다. 아마미야는 아모구미의 보호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 내왔기 때문에 아마미야, 네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나 밀착 경호를 해줄 테니 안심하라고 와나카 형님이 말하죠. 한천자우의 한천은 비가 오지 않는 굉장히 마른 날씨란 뜻이죠. 이 한이라는 글자 말입니다만 일단 저는 제일 처음에 가물다 한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천자우를 표기할 때 방패 간자를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가뭄을 어려운 한자어로 한발이라고 하죠. 그 한발을 한자로 표기할 때 한국에서는 왼쪽을 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오른쪽과 같이 방패 간을 써서 칸바츠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가물한이라는 글자가 일본에선 상용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의미와 같은 발음을 가진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방패간이냐? 이 방패간자는 사실 방패간, 말을 건, 일꾼 한이라는 세 가지 음독이 존재합니다. 그중 일본에선 말을 건이라는 뜻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감을 한자하고 말을 건하고 일본에선 발음이 같아요. 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발음과 같은 뜻을 가진 더 쉬운 글자로 대체해서 칸바츠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바츠가 히라가나로 돼 있죠. 이게 또 왜 히라가나인가 하면은 한 발의 발이 가뭄 귀신 발자입니다. 옛날에는 귀신의 장난이나 신의 노여움으로 폭우가 내리거나 천둥이 치거나 가뭄이 온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뭄 귀신 발입니다. 이 가뭄 귀신 발을 일본에서는 바츠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용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히라가나로 표기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런 예가 이비인 후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비까지는 한자로 표기하는데 인후는 상용 한자가 아니라서 히라가나로 표기합니다. 처방전도 전이 상용 한자가 아니라서 히라가나로 표기합니다.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안 하든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한발의 칸바츠가 이런 이상한 표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한자가 상용 한자가 아닌 관계로 발음이 같고 의미가 비슷한 한자로 바꿔서 쓰는 이해가 대표적인 게 굴착기와 최첨단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굴착의 착이 어려워서 발음이 같으면서 비슷한 의미인 삭으로 바꿔서 굴삭기라고 일본에서는 표기합니다. 한국말은 굴착기와 굴삭기로 발음이 다른데 일본어는 굿삭기로 발음이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굴삭기로 알고 있는데 본래는 굴착기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굴삭기로 부르는 게 거꾸로 들어와서 지금은 한국에서도 굴삭기로 부르는 경우가 많죠. 최첨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뾰족할 첨자가 일본에선 상용 한자가 아니라서 발음이 같고 의미가 비슷한 선으로 바꿔서 최선단으로 표기합니다. 한국말은 최첨단과 최선단이지만 일본말로는 사이센단으로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밑에 보시면 한천자우가 본래 중국에서 들어온 사자성어대로는 왼쪽이 맞는데 일본에선 오른쪽으로 표기한다는 것이죠. 이걸 한국말 한자 음독을 읽으면 한천자우가 아니고 건천자우가 되어야 맞습니다.